치웠는데. 여기가 호텔인 것 같은데 여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오픈이 있어가지고 점검하고 왔어요. 저는 왓더버거 대표이고요. 용인축전점에 오픈이 있어서 이틀 전에 올랐죠. 지금 몇 개 매장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픈한 데는 92개고 계약된 데는 97개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은 뭐 사기꾼이다, 또 아이떼 간다,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알리고 싶고, 진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선한 영향력도 있다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됐으면, 마케팅이나 변화되는 앞으로의 운영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동생이 푸드트럭을 하다가 잘 돼서 월세 75만 원에 보증금 1,500만 원으로 오프라인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광우병 터지고 장사를 안 하고 싶다 해서 1억 정도 해서 인수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내가 주겠다. 2년 반 정도를 갚았죠. 그때 매출이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계속 제가 마케팅 세팅하고 조리시설 동선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1년 반 안에 매출이 한 1억 4천까지 갔죠. 1억 4천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또 매장을 열어달라, 나도 하고 싶다. 프랜차이즈랑 장사는 다르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다른 분이 장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드리는 업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 보니까 지금 90한 6개, 7개가 돼버렸고, 보통 프랜차이즈는 40개, 50개 되면 20억에 팔아요. 바깥 표지만 번지르한 체인점들 있죠. 거품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은 그런 것들은 50개가 넘을 수가 없어요. 저희 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프랜차이즈를 고를 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전체 매장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체인점들 전체 400억 넘어가고 있죠. 폰은 좀 와요? 그게 저녁 상권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픈하실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는 부산 수소라고 서울에 또 오픈이 있고, 지금 경기 수도권을 계속 챙기고 있는 중이에요. 사이드는 안 피시는 거예요? 이 허술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럼 처음에 여동생께서 푸드트럭을 먼저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네. 6시에 마치면 아르바이트는 12시까지 하고, 그 생활을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회사 다니는 거. 투잡을 뛰셨던 거네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다시 돌아가라 하면은 못 돌아가는데, 빚 300만 원씩 갚으면서 하루에 7천 원씩 밥값 하면서 40만 원으로 한 달 생활했거든요. 그거를 2년 반 정도를 하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그것들을 계속 해왔죠. 그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소위 말해 장사꾼 몸빵이라고 하거든요. 버티는 힘이에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었던 거예요? 없었죠. 울었죠. 아씨 못하겠다. 이래도 그냥 출근하고 일단 체력적인 거, 그 다음에 멘탈, 두 개가 같이 잡혀야 돼요. 장사가 안 되면은 멘탈이 흔들리고, 장사가 잘 되면은 몸이 힘들고, 그게 장사거든요. 잘 돼도 힘들어, 안 돼도 힘들어. 서글프죠, 장사꾼들은. 여동생분 인수 받았을 때는 대표님이 키우실 자신감은 있으셨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돌아갈 곳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시 취직을 해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저 보세요, 여기 보면 다 상처잖아요. 다 지워졌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문. 이게 손금이 아니에요. 아 진짜 흉터예요? 여기 흉터 여기. 근데도 봉합해가지고 장사하고 돈이 없었으니까 그 기억이 너무 몸에 있어서 한 번씩 자다가 깨요. 매출이 또 잘 안 되고 경기적인 부분이 안 좋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잔잔하게 피로감이 일상생활에 생기는 거죠. 일이 끝나도 이제 끝난 게 아니네요. 그 일이 하나의 인생으로 돼버렸죠. 오면은 완미족발, 용령선생, 오자족발 저녁 상권이잖아요. 이런 상권 조사도 다 직접 하시는 편이에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는데 제가 계속 한 번씩 체크하죠. 아 저기 했었어야 되는데 저기 얼마나 좋아. 국민은행 옆에요? 횡단보도 바로 앞이잖아요. 이 횡단보도 앞이 원래 비싸요. 텔레콤이 다 횡단보도 앞에 보면은 가로폭이 더 많은 넓은 곳, 그리고 사각지에 코너 자리 이 제일 좋죠. 스타벅스 보세요. 가로폭 코너 자리잖아요. 우리도 괜찮아요. 아 여기 있네요.
오픈 오늘 첫날인데 가오픈 기간이거든요. 아직 홍보를 제대로 안 했어요. 여기는 어떤 상권이에요? 술 먹으러 오는 상권이긴 한데 오전에 유동도 있으면서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는 상권인데 사실 이런 데 좀 더 어려워요.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근처에도 버거집이 있나요? 아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한 공간에 뭉쳐 있어요. 원래 잘 되는 곳들은 옆에 같은 군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잘 돼요. 마치 자판기 펩시와 콜라를 같이 둔다 하잖아요. 그런 효과네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알렸어. 서서히 올라가는 곳들은 주거타운. 한 번에 빵 터지는 곳들은 비즈니스 상권. 점심시간 한꺼번에 오고. 여기는 그러면 월세가 좀 나가겠네요? 250만 원 미만이라고 들었어요. 평수는 어떻게 돼요? 14평 8,500만 원에서 9,200만 원 사이면 간판, 테이블까지 모두가 다 완성돼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해동고고 성분을 개발해서 저희 단독 빵을 만들어줘요. 냉장고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근데 냉동은 유통기한이 길고 최대한 맛을 올릴 수 있죠. 커팅까지 싹 다 돼서 나오죠. 소스도 이렇게 저희가 공장에서 신선하죠. 유럽 상추예요. 아, 여름에 상추 가격이 높잖아요. 그쵸. 저희는 균일가예요. 제가 이게 대형 농가랑 연계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꼭지를 따서 양파도 이렇게 따서 보관하고. 근데 그 점주님들이 재료 관리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시나요? 저희는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필요한 만큼 해동해서 쓰면 돼요. 근데 얼마나 저 발주를 넣으실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처음에는. 그거를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저기 있어요. 하루 매출 100만 원당 저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 매출이 막 200 나온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네요, 미리. 냉장고에 있으면 돼요. 아니 여기 뭐가 많은데 일정표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까는 대로비에 관한 거였고 이거는 이제 인건비에 관한 거네요. 그렇죠. A는 정규직 한 명에서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B도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중첩되지 않거든요. 그쵸, 같은 일을 또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매뉴얼이에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말로 습관을 일으키는데 이게 딱 짜져 있으면 직원들이 편해요. 프랜차이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인 식당을 하시건 카페를 하시건 이건 개인 식당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이건 하루 일과표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거는 이제 시간표 안에 디테일한 일이고 이거는 전체적인 시간표고요. 이거는 이제 한 달 단위의 시간표예요. 이제 각각의 집중 청소 구간을 세팅을 하고 매주 금요일은 시설 전체적인 점검, 수익률 점검, 위생 점검, 음식 퀄리티 점검, 식자재 관리까지 한 달 동안 이 매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건 이제 마케팅, 동네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은 해드리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게 벽보에 붙여져 있어야 이해가 더 높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영상에 나와도 되는 것들이에요? 괜찮아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대표님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편해지고 자영업을 오래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과장님들은 날씨 탓, 경기 탓 할 수 있겠죠. 있어요. 영향력이. 근데 이것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떨어지고 올라가는 경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장님 오늘이 오픈 첫날이시라고. 네, 저 원래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누구 좀 맛있게 먹겠다 싶어서 장사는 처음이신 거예요? 완전 처음이죠. 손님이 올까 했는데 문을 여니까 손님들이 오시니까 많이 신기하네요. 찾아주시네요. 신랑이랑도 같이 준비하면서 개인으로 하는 건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그냥 그대로만 잘 진행하면 되니까 알아서 떠먹여주시는 느낌이라 하는데 거의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햄버거 맛있게 먹는 법 연습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먹기로 했지, 사나? 아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편견을 좀 깨고 싶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얘가 돈을 투자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잘 살아요. 근데 체인 점주님들은 힘들어요. 꼴보기 싫어서 인식이 안 좋은 거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프랜차이즈는 그냥 식자재 가격 계속적으로 줄어들이고 로열티 최소한으로 받고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계속 유지되게끔 또는 상승하게끔 해드리고 그것들을 잘 보는 눈을 봐야죠. 어떻게 그 눈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체인점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받아 적으세요.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자, 식자재율이 얼마예요? 제품당 식자재율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안 그러면 그냥 말만 믿으니까. 두 번째,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직접 하는 거 말고 본사가 하고 있는 마케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지원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냐. 로열티는 어떻게 들어갔냐. 세 번째, 인건비에 대한 구조와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냐. 보통 음식점의 매출은 신규 고객과 재방문율로 형성이 돼요. 신규 고객은 보통 70%예요. 재방문율은 한 30%예요. 그냥 무조건 손님 줄을 많이 선다고 해서 와 잘 되네 맛있네 가 아닌 거죠. 왜냐면 줄은 한때예요. 평균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영업 반경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2km를 해드려요. 직선거리 2km. 저희는 2.5만 명 기준이에요. 경기 수도권은 5만부터 해서 10만 사이에요. 2km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대표님.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지인분이 오늘 찾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성환아 밥 먹자. 누구야? 입을 엄청 크게 벌렸는데 양파 하나 먹었네요.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어서 트레이가 있어서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맛이 어때요? 아 발도. 엄지척 발지척이야?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식사하시려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맛을 한번 봐야 돼서 메뉴판에 넣어주세요. 키오스크 많이 쓰잖아요. 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키패드이거든요. 이거 설치 안 하면 내년부터 2천만 원 벌금 맞아요. 이제 필수가 돼요.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 스크램블 에그 폭탄 지몬미 버거라고 한입 가득 물었을 때 입안에 가득 차는 것도 되게 좋고 잘 어울리고 되게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수제 버거라고 하면은 패티도 작고 양도 적은데 이건 패티도 되게 크고 먹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랑 잠깐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매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열정은 사장님이 60%라고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까. 사장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겠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이하는 사장님이 발로 뛰어야 돼요. 사장의 역량이 거의 8할 이상이 돼요. 의지력과 열정이 100%가 아니고 70%면 직원들은 거기서 60%예요. 나보다 의지가 높을 수 없죠. 그러면 나는 120%를 내겠다. 너희들은 80%를 내. 어쩔 수 없어요. 요식업은 원래 그래요, 성향이. 그래서 요식업이 힘들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직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일단 음식점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6개월이 지나면 알아서 하고 안 돼 있으면은 뭐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안한데 요리 좀 한 번만 좀 닦아줄래? 가 나와야 돼요. 미안한 데가 나와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게 아니죠. 정해진 이상이니까요. 사장님들은 매출이 안 나올 때 유리창을 닦게 만드니까 유리창 좀 닦아줘.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기분이 상해져요. 매출이 안 나와서 한가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요. 어제 밥 뭐 먹었어? 그거 맛있던데 나도 먹어볼까? 그러면 직원들이 오래 일해요. 아니야? 맛은 어떤가요? 맛있어. 초보자분이 이렇게 구워도 뭐 비슷한 맛을 내나 보네요. 프랜차이즈는 장사가 없는 사장님이 고액 매출을 쉽게 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배민 장부대장이 있어요. 내 매출 4,500을 올려보세요. 전국에 몇 퍼센트가 나와요? 얼마 나와요? 15%에서 20%예요. 암서치도 1,900개 있는데 8,900 계속 유지하면 상위 탑티어예요. 얼마나 힘든데요? 8천만 원이면 8,000명이 매달 여기를 이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1인당 만 원씩이라도 쳐도 근데 8,000명이 똑같은 8,000명이 아니잖아요. 신규가 70%를 했잖아요. 6개월을 환산했을 때는 얼마죠? 8,000 곱하기 6 6바 있으면 48,000명. 48,000명 곱하기 0.7 그럼 얼마죠? 얼마인데요? 모르겠어요. 35,000 정도 되겠죠. 작은 평수에서 35,000명이 계속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나요? 얼마나 힘든데요. 쉽지 않은 일이네요 정말. 매출이 막 7,000-8,000이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지금 공주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하는 게 또 배달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배달 시장을 좀 공략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우가 클릭, 우리 가게 클릭이라고. 그거를 남발해서는 안 되고 조절이 들어가야 돼요. 매출의 2에서 5%만 쓰셔야 되고 우리 가게 클릭은 600원이 넘으면 안 돼요. 클릭당 비용.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음식값 조금씩 조정하고 왜냐면은 무료 배달이 됐으니까 배달 안 하면 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제 팁을 드리면 여름은 배달이 강해요. 지금은 4월이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때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광고를 꽂게 만들어놨어요. 사장님들의 심리를. 그렇기 때문에 역순으로 가야 돼요. 2에서 5% 중에 2%만 꽂고 나머지 돈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유동 공간에 돈을 써야 돼요. 인스타그램, 먹스타, 네이버.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름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잘 못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5%를 꼽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장사꾼들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평매출을 계속 유지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3, 4, 5월 달은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더 넣겠죠. 3개월 지나면은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광고를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은 그게 다시 습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뱀이는 그거를 6, 7년간 그걸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 덫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이거는 분석하고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 잘 깨닫지 못하는 건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안 쓰면 안 된다. 절제하면서 써야 된다. 이건 뭐예요? 키링. 키링. 혹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엄마 해모네비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자영업 좀 힘듭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적게나마 되셨으면 좋겠고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 시기도 있고 좋은 시기도 있는데 제가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제가 계속 일하느라 바빠서 사실 잘 못 챙기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고 평생 잘 만났으면 좋겠고 애기도 낳고 그렇게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목표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를 믿고 진행하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믿으신 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안 드리고 수익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의무고요. 나중에 2년, 3년 뒤에 이 영상을 또 보고 귀감이 될 건데 나태하고 또 열정이 죽어 있으면 이 영상을 보고 파이팅 넘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 휴먼스토리에서 고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뎌내고 있는 사장님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너무나도 적은 매출,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버려지는 재료들, 하루하루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가게, 때로는 흔들리고 주저앉아도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사장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드리겠습니다. 휴먼스토리에서 나만큼 독특한 직업을 본 적이 없다 자부하시는 분, 어린 나이에 창업했거나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 자는 시간조차 쪼개가며 여러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 등 매출이 높지 않아도 화려한 성공담이 없어도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간직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스토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항상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댓글을 보고 휴먼스토리에 다 담기지 못한 출연자분들의 사업 철학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스토리 출연자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휴먼스토리 멤버십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 소통,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진행되는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와 실전에 쓸 수 있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비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모든 마케팅은 젤로.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드립니다. 유튜브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 휴먼스토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해드립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